어떻게 하면 좀 실용적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수업 내용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대학교 때 80년대 후반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후배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컴퓨터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컴퓨터를 새로 사가지고 막 엄청 기대를 하고 친구들이 놀러 갔는데, 후배였거든요. 이놈의 새끼가 옆에 책을 꽂아놨는데 무슨 로터스,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생각에는 스프레드시트 이런 거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들 혹은 뭐 연구실에서 통계 처리할 때 쓰는 거지, 진정으로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라면 언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C, 하다못해 베이직이라도. 근데 그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선배들한테. 윈도우 시대가 오면서 1인 프로그램 개발하는 시대는 끝났대요. 어떻게 하면 개발된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왔대요.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한동안은, 지금은 또 1인 개발자 시대가 됐어요. 핸드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비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컨텐츠라고 하면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시대, 어떻게 잘 소비하는가. 그래서 엑셀도 더 잘 다루고, 뭐 워드도 더 잘 다루고, 또 파워포인트도 다 잘 다루고 하는, 좀 시대가 바뀌는 거 저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의사 안 하고 경희대 6년 마치고 컴퓨터 회사 차려서 컴퓨터 회사 사장이에요. 이런 컨텐츠에 관한 책도 많이 쓰고 신기하죠. 그래서 좀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 방법론도 똑같이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개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연구 방법론을 공부한다라는 거죠. 저 연구 방법론을 학부 때도 하고 대학원 때도 했는데,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배웠는데, 모두 다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가르쳤어요. 학부 때는 수학과 교수님이, 대학원 때는 이제 통계를 전문으로 하셔서 이제 NIH에서 일하셨던 분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전문가니까 가르치는 게 개발자, 그러니까 진짜 언어 가르치는 것 같은 거죠. 컴퓨터로 따지면 진짜 방정식을 이해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니 뭐 학생들 간에 8, 90%는 좀 멍하니 있는. 연구 방법론은 우리가 진짜 쓰는 거거든요. 컴퓨터를 우리가 개발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연구 방법론도 똑같습니다. 엑셀을 배우듯이, 워드를 배우듯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와서 본질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죽은 고기처럼. 낚시하고 살아있는 고기랑 같이 막 생활하는 거 재밌잖아요. 먹기도 하고. 통계도, 연구방법론도 우리 생활 안에서 녹아 있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학문입니다. 그리고 되게 프랙티컬하기도 해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죽은 고기가 아니라 제가 한 학기 동안 좀 살아있는 고기, 우리가 같이 실제 사용하면서 연구방법론을 통해 많이 했잖아요. 뭐 읽는 것도 배우고 찾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유틸라이즈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돼보자 했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 줬던 새 피더죠. 버드 피더. 어렸을 때 이 피더를 만드는데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버지가 톱이 어떻게 워킹하는지, 뭐 각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벤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뭐 역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직접 만드셨고 저 옆에서 보고 기회가 되면 저도 자르고 목질하고,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뭐 펜치, 못질, 뭐 드릴 뭐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제 나이 또래인데 그런 거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걸 또 책 보고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구 방법론도 저희가 우리 수업한 것처럼 실제 찾아보고, 또 실제 많은 논문들을, 제가 연수 문제를 한 2, 30문제 했잖아요. 오늘도 할 거거든요. 실제 논문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절로 습득이 돼야 됩니다. 뭐 이론으로 뭐는 무슨 스터디고, 뭐는 뭐 인터널 밸리디티고, 뭐 모텔리티, 모빌 이런 것들을 개념을 막 추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실제 논문을 통해서
많이 읽고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한의사를 위한 연구방법론이라고 한 거고요. 우리가 이 연구방법론이라는 것이, 이 연구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전문인들은 새로 되는 연구 혹은 그 시스템을 이해 못하면 서양의학이 아니더라도 많이 뒤처지게 돼요. 아주 일상생활에서. 학문적인 게 아니고. 이 연구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올바른 해답, right answer 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환자 보는데 많은 지식이 변해요. 10년 전에 환자한테 권했던 게 다르고 지금 권하는 게 다르고 그걸 모르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변하는 어떤 지식의 체계 한방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경 때 전한 시대부터 청나라 때까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래서 우리 선배들 많은 한의사들도 문헌을 계속 봤던 거죠. 우리도 똑같이 문헌을 보고 또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피부에 와닿게 하는 이런 제가 코비드-19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이부프로펜이 과연 문제가 있을 것이냐, 그냥 먹어도 되는 것이냐, 열날 때 타이레놀을 먹어야 될 것이냐, 이거 갖고 말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연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겠죠. 뭐 사회를 봉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결정해요? 증거로 결정하죠. 합리적인 증거의 바탕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너무나 피부로 느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죠. 우리가 의학을 할 때도 환자한테 어떤 식이요법을 시키는 게 맞는지, 어떤 한약을 쓰는 게 맞는지, 이 환자한테 지금 한약을 주는 게 맞는지 안 주는 게 맞는지, 이런 모든 의사결정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구방법론은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연구, 임상 연구를 바라보는 태도는 아주 실용적인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페이크에서 팩트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팩트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우리 한 학기 동안 찾는 거하고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한 팩트인지 알아봤죠.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